어렸을 때 잘 먹이고 건강한 아이들이 성장해서 이렇게 건강하다는 그런 우리 말들이 있습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 목장에서도 송아지 관리에서도 어떻게 이 송아지를 건강하니 잘 키우냐에 따라서 그 소가 성년이 돼서 어떻게 건강히 잘 크고 우유 생산을 많이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 송아지가 분만을 하게 되면은 초유를 기본적으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2시간 이내에 반드시, 아니면은 분만시 발견된 즉시 곧바로 초유를 먹여야 한다는 건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은, 송아지는 무항체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초유를 먹여야만이 항체가 생기고 공기 중에 있는 또 여러 가지 환경에 있는 모든 세균이라든가 질병에 방어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송아지는 분만 시 빠른 시일 내에 초유를 먹여야 된다는 거, 그거 꼭 한 가지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 또 이제 분만을 하고 나서 송아지들 배꼽 소독 좀 귀찮다고 많이들 안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배꼽이 어떻게 보면 탯줄이잖아요. 뱃속의 어미로부터 모든 영양 공급을 받는 그 기관인데, 탯줄을 보통 이렇게 분만할 때 자연적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자연에서 나온 그 동물들은 곧바로 이렇게 그 물기만 마르면 쓰고, 또 그 환경 그 뭐랄까 자연 그대로에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세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용이할 수가 있죠. 하지만은 목장에서는 분만실을 깨끗이 좀 정리한다 해도 기존 세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상주하게 있거든. 세균들이 많이 이렇게 좀 퍼져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탯줄 그 소독들을 조금 이렇게 방관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를 통해서 세균 진입을 해서 설사, 특히 이 설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균들이 많이 들어가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아지는 반드시 분만하고 나서 초유를 먹이고, 배꼽 강옥도로 소독하고 제차 한번 넣어서 그 실로 묶어서 놔두면 세균이 탯줄로 이렇게 들어가는 일들은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탯줄은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와물어서 탯줄을 통해서 세균 들어간 것은 그걸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유를 어떻게 하면 첫젖 먹일 때 송아지가 먹기 싫어할 때까지 먹여라고, 가능하면 먹는 데까지 먹여라. 보통 이제 초유 생산, 그 송아지가 분만하면 초유를 짜가지고 먹이는 때 보편 그 한 통, 우유통 한 통 이렇게 먹이고 그걸로 끝내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저희 집에서는 초유를 그 어미젖을 짜서 먹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초유를 쓰냐면은 우리 집에서 다산우들 여러 번 새끼 난 소, 그 소는 왜 여러 번 다산우들을 초유를 선호를 하게 되냐면은, 그 소는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여러 번 새끼를 낳고 오랫동안 살아있는 동안에 각종 세균이나 질병 이런데 그 한 번쯤은 노출돼서 있었던 그런 환경에 적응하고 있던 소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면역 체계, 항체들이 생겨 있기 때문에 초유의
그런 항체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유방염, 또 설사, 호흡기, 각종 질병의 면역력, 항체 기능이 그렇게 그 초유에 들어있기 때문에 다산후, 오랫동안 그 새끼를 낳고 했던 초유를 이렇게 짜서 냉동 보관해서 그걸 녹여서 먹입니다. 그러면은 그 소의 무항체에서 태어난 소가 그 많은 그 항체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 초유를 먹음을 통해서 그런 질병으로부터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면역 기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초유는 여러분들 농장에서 많은 질병을 앓았던 소 중에서 다산호 중에서 이렇게 첫 젖을 짜서 냉동 보관해서 먹이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저희 집에서 송아지는 어떻게 사육을 하고 있냐면은 하우스에다가 송아지 사육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우스 안에 또 개체별 케이스를 만들어서 송아지를 그 한 케이스에 한 마리씩 이렇게 넣어서 사육을 합니다. 거기에 또 이제 왜 한 마리씩 이렇게 하게 되냐면은 그 유리한 점이 가장 송아지들의 그 폐사 원인이 호흡기 또한 설사입니다. 가장 호흡기보다 또 설사로 인해서 폐사율이 나오는데, 단독적으로 이렇게 사육을 하다 보면은 금방 그 설사를 했는가 안 했는가 이렇게 발견이 되고, 또 호흡기 쪽에는 여러 마리를 같이 사육을 하게 되면은 서로 입을 이렇게 빨면서 전염이 돼서 한 마리가 호흡기가 걸리면 거기 그 방에 있는 소들이 다 호흡기에 걸려서 문제가 되는 그런 소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한 케이스 하나에 한 마리씩 넣어서 사육을 합니다. 저희는 젖병꽂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만 유도해서 젖병꽂이에다가 우유병을 꽂아 놓으면은 송아지들이 자연스럽게 우유를 빨아먹어서 이렇게 시간적인 활용, 그러고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일일이 들어서 먹이는 것이 아니고 꽂아만 놓으면 지들이 알아서 먹으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용이하다고 봅니다. 그러고 이제 송아지는 어리니까 물을 안 먹어도 된다는 그런 개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유를 먹고, 그런데 그건 큰 착오입니다. 반드시 우유는 우유고 물은 물입니다. 우유는 어떻게 보면 밥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아지에게는. 그리고 물은 또 물입니다. 그러면 왜 물이 중요하냐? 이 물을 먹음을 통해서 송아지는 그 소는 4개지 않습니까? 그러면 송아지 때는 1리, 2리, 3리, 4리가 있는데 제일로 큰 것이 4리입니다. 그러면은 큰 소들은 1리가 이렇게 방을 키워서 먹이를 저장을 해서 대세김이 돼서 2, 3리, 4리를 이렇게 넘어가면서 영양 흡수하면서 배변을 하고, 그런데 송아지는 제4위가 제일 큽니다. 그러면 우유를 먹으면 곧바로 제4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송아지들이 미생물, 그 체내에 있는 미생물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물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소들은 미생물 소화를 한다고 했었습니까? 미생물이 활성화되면서 이 위에서 그 모든 영양분들을 분해, 흡수해서 이렇게 소들이 자라게 됩니다. 이거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소는 무엇을 먹고 사느냐, 이런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또한 내가 그런 질문을 해볼 때도 있었습니다. 소가 뭐 먹고 산다냐,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그러면 보편적인 사람들이 소는 풀도 먹고 사료도 먹고 물도 먹고 그런 게 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엄밀히 따져보면 소는 풀과 물과 사료 이런 것들을 먹기는 먹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 소는 미생물의 똥을 먹고 삽니다. 소가 입으로 풀과 사료와 물을 먹지만은 이 안에서는 각종 그 미생물들이 그 풀과 사료들을 먹어 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먹고 나서 배변한 게 초산을 배변을 합니다. 미생물 똥이 초산입니다. 그 초산을 소가 흡수해서 에너지로 쓰고 영양분으로 이렇게 써서 살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소는 무엇을 먹고 사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미생물 똥을 먹고 삽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송아지가 왜 이 얘기를 하는 말씀을 드리냐면은 송아지는 물이 먹음을 통해서 위내에 미생물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정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농장에는 가보면은 송아지들은 물 주니까 설사해서 물을 안 준다. 우유 먹으니까 물을 안 준다. 이런데 아닙니다. 반드시 물은 꼭 신선한 물을 항상 놔둬야 됩니다. 먹게끔. 저희는 한 케이스에 한 마리씩 이렇게 넣어서 사육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물통하고 어린 송아지 사료통이 2개가 딱 놓여집니다. 먹고 싶을 때 먹으라고 이렇게 준비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보편적으로 이웃이 송아지 우유를 먹일 때 얼마 정도 먹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60일, 이게 50일 좀 넘어서 좀 건강한 사료를 충분히 먹는 사람들은 50일 좀 넘으면 우유를 띱니다. 왜? 우유를 띄어야만 사료를 먹습니다. 우유를 띄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유를 60일 이전에 반드시 띄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소들은 우유를 먹고 키우는 것은 한계입니다. 사료를 먹어야만이 어린 송아지, 품질 좋은 어린 송아지 사료를 먹어야만이 소 이내의 미생물이라든가 또 육모 활성화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이걸 실험을 했답니다. 송아지들 그 육모 발달, 육모가 그 위에 이렇게 쉽게 말해서 양이 천엽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서로 말하자면 보통 사람들이 천엽, 우리 식육점에 먹으면 천엽 나오는데 이게 육모인데 이 발달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농사료입니다. 농사료를 먹음을 통해서 육모에 송아지 때는 육모가 전혀 없고 이들이 맨질맨질합니다. 반들반들한데 농사료를 먹으면서 육모들이 빼쪽빼쪽 이렇게 볼가지기 시작하면서 발달이 됩니다. 그러면은 농사료를 빨리 먹여주고 양을 충분히 먹여준 송아지에 대해서는 육모 발달이 잘 됩니다. 이게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시험을 했는데 자, 우유만 먹여서 키우는 소 A군, 또 사료하고 우유하고 병행해서 이렇게 적당한 상에서 먹이는 소 B군, 또 C군은 풀도 먹이고 사료도 먹이고 우유도 먹이고 C군, 이렇게 해서 그 시험 사육을 해서 이를 절제를 해봤답니다. 그런데 가장 육모가 발달이 잘 되고 촘촘히 수량이 많이 나고 튼튼히 길게 육모가 발달된 것이 농사료를, 우유를 최대한 뛸 수 있는 데까지 사료 양을 늘리면서 먹일 수 있는 양까지 먹여준 소에 대해서 띄어서 먹인 소들이 육모 발달이 훨씬 많이 됐답니다. 왜 육모 발달이 중요하냐면은 소들이 먹으면은 먹은 만큼 그 위에서 그 영양분을 흡수를 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사료 보면 그 CP가 있고 단백질, 지방, 그 가소 소화량하고 TDN가 이런 것들이 표기된 사료 푸드에 이렇게 내용들이 나온 거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100이라는 영양을 넣어줬을 때 육모가 촘촘하니 튼튼하니 많은 양의 육모가 있는 소는 그 100이라는 영양분을 흡수하는데 훨씬 많이
이렇게 흡수를 해서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어린 송아지 때 우유만 장시간 많이 먹여본다든가 또 뭐 풀을 너무 많이 줘본다든가 그랬을 때 육모 발달이 안 돼가지고 영양을 100을 줬는데 뭐 한 50이나 60이나 흡수하고 나머지는 다 배출하는 비생산적인 그런 그 성령이 돼 있을 때 그런 효과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송아지 때는 충분한 신선한 물과 빠른 시일 내에 충분한 그 사료를 급여를 시킬 수 있는 것들 훈련을 시켜서 우유를 빨리 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송아지 때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건강하니 어렸을 때 건강한 애들이 성인이 돼서도 건강하더라. 옛날 어르신들 말씀대로 이 송아지 사육이 목장 관리의 가장 기초적인 첫 시작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아까 원 케이스에 한 마리씩 이렇게 넣어서 개체별 관리를 하고 또 이제 요즘 겨울에는 옛날 어르신들이 소들이 우장을 입어버리면은 안 큰다는 이런 말씀도 혹시 들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겨울에 소들이 어렸을 때 한번 추위에 딱 노출돼 가지고 강한 추위를 맞게 되면 엉거주춤하니 이렇게 허리가 펴지지 않고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런 소들은 이렇게 성장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우스 안에다 넣어놓고 저녁에는 추울 때 난방 시설을 난로를 해서 온도 설정을 해서 온화한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주어서 소들이 이렇게 추위로 오그라지는 일, 쉽게 등을 굽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놓으니까 성장이라든가 소들이 먹이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한 것들을 관찰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편적으로 그 농장에서 우리 목장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송아지 폐사율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들 나오시더라고요. 주 원인은 설사, 호흡기 하는데 저희는 하우스 원 케이스로 이렇게 바꾼 이후로 송아지 폐사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유는 즉시 발견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설사한 것은 한 마리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금방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호흡기도 역시 금방 발견이 이렇게 돼서 즉각적으로 거기에 대한 처방을 해서 어떤 실행을 하기 때문에 소들이 회복이 또 빠르고 더 진전이 안 되고 이렇게 그 폐사가 나오지 않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송아지들 요즘에 그 송아지 옷이닥에서 겨울에 판매를 이렇게 하는 거 있습니다. 송아지 옷 그것도 용이하게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송아지들이 설사를 하게 되면은 옛날 어르신들 저는 좀 그렇게 나이는 먹지 않았습니다만 어르신들의 말씀들에게 자꾸 기억난 것이 배앓이를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배앓이. 배앓이를 하려면은 따뜻한 물을 먹이고 배를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고 그래야만 배앓이가 풀린다는 그런 얘기듯이 똑같습니다. 소도. 소가 설사를 하든가 감기가 걸린다든가 그랬을 때 먼저는 바닥이 추거나 습이 올라오고 눅눅하면은 그거 절대 설사 안 났습니다. 바닥 관리를 해서 따뜻하니 어떤 경기도 쪽에 있는 어떤 목장은 송아지방에다 보일러를 설치한 농장도 보게 됐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배를 따뜻하니 해줘야만이 그 설사를 할 때도 빨리 치료 효과가 나오고 폐사로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고 치료가 된다는 것들을 보게 됐고 저도 경험에 의해서 해보니까 원도 조절 저희 같은 경우는 하우스 안에 그 11도 항상 유지를 너무 더워도 안 되니까 기온차 아침 저녁 그 밤과 낮 기온차이기 때문에 밤에 11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끔 난로에다 온도 설정을 해서 온화한
좀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런 온화한 11도 정도면은 송아지들이 활동하기는 괜찮아 하더라고요. 너무 따뜻하게 키우면은 밖에 또 이제 하우스에서 나왔을 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11도 정도에서 온도 설정해서 온화한 그 공기, 따뜻한 그런 공기들을 만들어서 송아지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 정리를 해주니까 폐사율이 없이 지금까지는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송아지 또 이제 그 깔집 문제 여러 마리를 넣어놓으면은 치워지고 지네들이 뭐 아까 그런 말씀 드렸죠. 저희 같은 경우 하우스 좀 넓게 해놓으니까 소독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더라고요. 케이스를 한쪽으로 들어서 옮깁니다. 그러면 거기는 또 햇빛이 들어와서 충분히 그 햇빛에 의해서 세균 소독도 되고 또 마르고 또 바닥이 꼬실꼬실 이렇게 뽀송뽀송해지면은 거기다 약간의 그 왕겨는 저희는 쓰지 않습니다. 왜? 송아지가 그 보통 보면은 그 조금 한 일주일 넘고 한 2주, 한 3주 넘으면 뭔가 막 씹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었고, 왕겨를 그전에는 꼭 넣어줘갖고 실패한 적이 있었는데, 왕겨를 조금만 먹어도 그 위에서 이것들이 공처럼 뭉쳐서 1, 2 넘어가는 그 근육들을 넘어가는 그 공간들을 막아버려서 결국은 설사로 인해서 폐사하는 것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송아지들이 그 전에 이렇게 폐사를 이렇게 해서 한번 그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배를 한번 좀 절개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왕겨가 위에서 이렇게 공처럼 딱 뭉쳐서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딱 막고 있어서 설사가 나지 않고 치료가 되지 않고 폐사하는 것들을 발견해서 저희는 톱밥을 이렇게 씁니다. 볏짚을 또 이제 이렇게 좀 해봤는데 볏짚들은 또 이제 이렇게 소들이 또 씹는 식성이 있어갖고 오염된 그런 것들을 자꾸 씹더라고요. 근데 톱밥은 씹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톱밥을 이렇게 써서 일광 소독하고 또 톱밥을 약간 깔아서 다시 또 치워지면 그쪽으로 또 뽀송뽀송해지면 옮기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송아지들을 이렇게 사육하는데 여러 가지로 좀 효과적인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사를 하려면 가능하면은 그쪽 설사 구간들은 소독을 해서 균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 퍼질 수가 있으니까 소독을 해서 좀 처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송아지들 처음에 초유 먹일 때 일부러 사료를 이렇게 입질을 하라고 입에다 넣어주는 그런 목장주들도 봤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왜? 여기가 사료가 있고 사료 맛을 이렇게 바라고 어거지로 한두 알씩 위에다 넣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런 소들은 빨리 이렇게 사료에 적응을 해 나간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송아지 사육대에서 이렇게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이렇게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초유를 충분히 먹여라. 2시간 내에, 빠른 시간 내에 초유를 먹여라. 그리고 그 초유를 먹일 때 어미젖보다도 농장의 다산후 많은 질병 이것저것 경험했던 어미 초유 받아놨다 냉동시켜놨다가 그걸 녹여서 먹여라. 그리고 배꼽 소독을 해라. 그리고 바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송아지 물 굉장히 중요하니까 깨끗한 물을 항상 따뜻하니 해서 먹을 수 있게 그런 물을 항상 비치를 해서 먹도록 해 놓아라. 그리고 우유를 60일 안에 가능하면 60일 안에 띄어서 사료를 먹을 수 있게 그럼 해 주어라. 그리고 바닥 관리를 항상 뽀송뽀송하니 해서 이렇게 주어라. 그리고 겨울에는 특히 환경 겨울 안에 추위 온도에 대해서 좀 더 따뜻하니 어리기 때문에 따뜻하니 해줄 수 있는 보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좀 조성을 해주면은, 글쎄요, 송아지 요즘에 가격이 좀 비싸죠. 송아지 몇 마리 팔면 하우스
그래도 좀 앵간한 거 한 종 정도는 지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몇 마리 폐사를 시킨 것보다도 환경 조성에서 있는 송아지도 건강하니 또 폐사도 안 나온 그런 송아지 사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는 송아지 키우는 하우스 방입니다.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송아지 방은 이렇게 케이스를 만들어서 1 케이스에 이렇게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1 케이스 사육을 한 거에 대한 배경은 여러 마리를 한꺼번에 키우다 보니까 소들이 감기라든가 호흡기라든가 또한 설사 발견하는데 좀 어려움이 되더라고요. 어떤 놈이 설사를 했는지 기침을 어떤 놈이 했는지 잘 발견이 안 됐는데 원 케이스 원두를 하다 보니까 설사를 하게 되면 이소 배변을 보면 금방 발견이 되기 때문에 치료가 용이하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여기에는 그 사료통이 하나 있고 저기에는 또 물통이 있습니다. 송아지들이 농사료를 먹여야만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에 그 천엽 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걸 하는데 이게 농사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농사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게끔 해놓고 또 미생물을 활성화시키는데 신선한 물을 먹게끔 물통을 이렇게 하나 비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사료와 물을 지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게끔 해놨다는 것이고 또 이제 노동력 절감 차원에서 이 우유 꼬지를 만들어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송아지 한 마리 한 마리 우유병을 들고 먹여야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단 꽂아만 놓으면은 소들이 지가 알아서 빨아서 포유를 하고 이렇게 함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송아지 방이 암모니아 가스가 이제 여러 마리가 있다 보면 가스가 발생이 됩니다.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이 되면은 환기가 안 되면은 또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인치카텐을 양쪽에서 환기를 시켜주고 또 저녁에는 강제로 팬을 돌려서 위에서 팬을 돌려서 암모니아 가스 배출을 해주는 그런 시설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에 난로를 설치해서 11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끔 이렇게 난로를 키워서 보온을 해주는 그런 시설을 해놨고 또 여름에는 저기 모기 해충을 할 수 있는 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모기를 잡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 제가 모기 이렇게 잡아놓은 거 보니까 한 사료 프로에도 한 2푸대 정도는 잡아낸 것 같더라고요. 모기들이 그 한 2푸대 정도 된 모기들이 송아지들의 피를 빨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양입니다. 송아지들이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조금 그 해충 해결도 이렇게 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개 축주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송아지들이 좀 편안하게 정말로 그 어린 아이를 돌보듯이는 못할 망정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이 소들이 이렇게 여기에서 건강하니 편안하니 이렇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많은 도움 되기 바랍니다.